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판촉물!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잖아. 여기저기 둘러보면 고려기프트 판촉물 이봐 저봐 모바일 쿠폰도 고려기프트. 싸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은 역시 거기 고려기프트잖아. 마스크가 없어도 밖에서 실컷 놀고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날이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뭐 하시는데? 콘덴싱 만들어요. 콘덴싱이 옳았다. 국가대표 보일러. 2016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라면 드실래요? 얼큰얼큰 도시락 쫄깃쫄깃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와. 출출할 도시락 어디서나 맛있게 예예.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즐겨도 맛있는 팔도팔도라면 도시락 스타일의 핵심, 편의사양의 핵심, 트랙스의 핵심은 다 담았다. 그래서 코어 더 뉴트랙스 LT 코어 출시. 스타일 편의사양의 합리적 가격까지 이제 더 뉴트랙스를 보다 놀라운 가성비로 만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채연아, 그거 들었어? 친구야, 뭐가?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하이마트 동시 세일이? 온라인 세일과 오프라인 세일을 합쳤대. 하이마트 최초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세일. 알고 있었어?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이마트로 가요. 1월 5일부터 29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시사계의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뭘 한번 비틀어볼까요? 이명박 X파일. 그런 게 있겠죠? 네, 있었죠. 예. 2007년 그 대선 당시에 예. 한나라당 경선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예. 이제 맞붙었을 때인데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는 박근혜 X파일. 예. 를 가지고 여론전을 벌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이명박 X파일로 또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예. 서로 굉장히 거의 이전 투구 양상 비슷하게 전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그 박근혜 캠프 쪽에서 이명박 X파일 내용 일부를 공개하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섰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네. 당시 박근혜 캠프 홍보위원장이었던 곽성문 전 의원. 네. 잘 아세요? 곽성문 의원요. 같으신데. 성은 같은데 네. 곽가들이 한 2만 명参加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명박 캠프 측에서 방어를 전담했던 인물이 누구냐? 누굽니까? 요즘 화제의 인물 정두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어떻게 자기가 모시던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실망감을 가졌길래 김의중 전 실장 못지않게 뭔가 섭섭한 게 있었던. 김의중 실장의 경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할 만하고요. 예. 정두원 의원은 또 전 의원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선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정두원 전 의원이. 예. 이 방송에 이제 출연해가지고 대선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네. 고비가 한 3번이나 있었다. 그게 후유증이 대통령 당선 후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돈들이 필요하다. 네. 아주 그냥 경천동지할 일들이 벌어졌다. 예. 그건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다. 이거는 뭐 X파일 살짝 열어서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단 이게 예. 분명히 X파일하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경천 있습니다. 동지할 일하고 X파일하고요. 예, 그러지 않을까. 어떤 걸까요? 한번 출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명박 X파일이 그 당시 이제 곽성문 전 의원이 예. 2007년 4월 중순경에 이제 그 기자들을 하고 만난 자리에서 이걸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때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 여기 이제 인용 들어갑니다. 네. 내가 들은 재산 얘기는 18 내지 19명의 친척들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자산이 8천억에서 9천억이 된다는 소문이다. 1조 원에 가깝다. 곽성문 이제 전 의원 얘기 계속 이어집니다. 네. 엑스파일이 10건 내외에 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외화 도피도 있고 성접대 관련 탤런트 이름도 2명이 나오고 네. 처남은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 있어서 잠적해 있는 상태고 이 처남은 그 김재정 씨 있잖아요. 네. 예. 그때 뭐 사실은 차명 그 부동산 보유 의혹도 일고 이랬던 네. 그 인물인데 그때 이제 층병에서 병원에 이제 숨어 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때 사실은 이 워낙 양쪽에서 이게 치열하게 붙으니까 네. 곽성문 전 의원하고 정돈 의원 이 두 사람을 당에서 아예 징계까지 합니다. 네. 예, 서로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전투구로 가니까. 네. 예. 그래서 그때 방어를 전담했던 정두환 전 의원은 네.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이명박 엑스파일 내용 가운데 그중 일부가 지난 대선 2012년 대선 때 또다시 문제가 한번 됐었던가요? 계속 이야기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차명 부동산 의혹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엑스파일이 있다. 뭐 엑스파일 내용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때는 얘기는 되지 않았는데 예. 그 엑스파일에 포함됐을 법한 얘기들이 이제 풀어져서 예. 다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뭐 BBK 아시지 않습니까? BBK 예. 실소유자, 뭐 다스 실소유자 여부 이런 거 그때도 이제 계속 이슈가 됐었고, 예. 뭐 차명 부동산 그 가족 명의의 그런 얘기는 뭐 워낙 이제 많이 있긴 했습니다. 예. 이제 그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악재가 불거졌다면 네.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예.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다수 관련해서 제보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인물들 가운데 약간 악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 내가 이러이러한 정보 있는데 이거 여차하면 공개한다. 거의 이렇게 약간 협박성 발언하면서 금전을 요구한다든지 예. 이런 게 이제 흔히 선거 기간 동안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악재가 불거진 게 그러니까 바로 그 정두원 전 의원이 얘기한 그 고비, 3번의 고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역시 그 핵심 내용은 엑스파일에 포함됐던 그런 내용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이 엑스파일을 들고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박근혜 엑스파일 내용인데 그건 이명박 캠프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엑스파일을 만든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곽성문 전 의원은 예.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 이건 만든 게 아니고 예.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다라고 그때 설명을 지난 정부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뭐 정부 시절에. 처음 만들어졌고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당시 여권의 한 의원이 집중적으로 뭐 취재를 해서 한 2-3가지를 추가를 했고 그래서 대략 한 10가지 정도 예. 내용이 핵심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모를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캠프에서도 뭐 이명박 엑스파일을 따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때 뭐 MB 엑스파일, 이명박 리포트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앞으로 나올 것도 더 있겠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이제 사실은 정두원 전 의원이 경동지할 일이라 그러면 뭐 어지간한 일은 거의 아니지 않겠습니까? 준비되었다 뭐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당히 이제 내용을 알고 이제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분이 정말 입을 안 열지 예. 아니면 이제 계속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예. 또 계속 뭐 또 제보자들도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뭐 정두원 전 의원도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지. 제가 한번 인터뷰를 해서 정두원 전 의원 입을 한번 열게 해보면 어떨까 싶기는 갑자기 그런 유혹이 생기네요. 아,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방송에 참여하시는 기회입니다. 늘 문자로 참여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글 꼼꼼히 읽고 전해드릴 테니까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계획에 몰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좀 최근에 많이 뉴스화됐지 않습니까? 그동안엔 왜 없었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이 모든 반려견을 위험도로 따라서 위험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위험도로 따라서 한 8종으로 분류를 했답니다. 키가 40cm 이상인 개는 관리 대상견으로 지정해서 목줄하고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그렇게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만들었다 하고요. 또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개파라치도 불리는 이렇게 신고 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입마개나 이 리쉬라고 하죠. 목줄을 하지 않고 이 반려견들을 데리고 다니게 되면 사진 찍히면은 벌금 내셔야 되니까. 그래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전문가 견해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면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반려동물 심리 전문가 연암대학교 이웅종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웅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 정부가 발표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전대책 관련 여러 가지를 내놨거든요. 동물 네. 등록이나 배설물 수거 규제 강화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40cm 이상 입마개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즉 제일 공격성을 키로 판단한다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규제는 없거든요. 네. 그 입마개 착용 여부에 따라서 현재 각 가정에서 이제 아주 많은 반려동물들이 길러지고 있거든요. 예. 40cm로 정한다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 반려견 전체적으로 길러지는 70% 이상이 지금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 반려견 대책의 개의 키로 인해서 규제한다고 하는 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는 대충 어떤 경로를 어떤 기준을 통해서 반려견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맹견 분류라든지 예. 그래도 이 공격성이 강한 개라든지 그 나라 고유에 예. 서 정한 그런 반려견들 좀 사람에게 위험 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견종들은 네. 그 교제를 통해서 입마개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을 한다든지 절대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예. 일반적인 모든 반려견을 키로 재서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 입마개를 착용한다는 것은 억측이죠. 지난해 10월 달이었습니까? 유명 아이돌 최시원 군인가요? 그 아파트에서 네네. 한일관 주인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사망사고. 네네. 그때 반려견 개가 40cm가 넘는 개였습니까? 아니면 작은 개였습니까? 네, 이제 프렌치 불독 같은 견종 표준 스탠더드를 보면은 최고가 25에서 32cm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리가 또 짧고. 예. 이어서 40cm 기준을 봤을 때는 엄연히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책이에요. 이야기거든요. 예. 네. 그러면 국내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네, 지금 현재 반려 인구 1000만 시대이고요. 그다음에 개 반려동물 숫자를 치게 되면 40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 같이 이런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나 또 반려동물 키우는 네. 분들 좀 논의를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라 그럴까요? 좀 도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책 마련 이전에 저를 비롯해서 동물단체 농림식품부와 토론회를 네. 열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물단체나 이 전문가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전부 다 입을 다 모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상 40cm라는 것을 가지고 이게 공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지금 상황이 연출된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어떤 분이 이런 40cm 기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어느 부처가 이거 대책을 마련한 겁니까? 네. 농림식품부 동물보호과에서 이제 추진을 했거든요. 농림식품부에서 네네. 반려견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네. 그렇군요. 참, 앞에서 이제 최시원 군 사고와 그다음에 해외에 대한 대책 말씀을 비교를 해 주셨는데, 네네. 맹견으로 분류되고 있는 개들 종류가 몇 종으로 그러면 이 농림식품부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6종에서 지금 8종으로 더 늘려놨거든요. 예. 도사, 피플테리어, 노트발러, 불테리어. 그다음에 최근에 더 다시 이제 추가가 된 것이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칸갈, 울프독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은 이제 대형견으로서 이제 경비견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동물들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품종들입니다. 예. 2737번님, 저도 물릴 뻔한 적이 있습니다. 4408번님, 키가 크면 아무리 순하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을 공포 느낍니다. 0415번님, 대중교통 이용할 때 캐리어 이용 안 하는 손님들 많습니다. 승차 거부하면 욕하고 신고한다 협박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0842번님, 규제도 좋지만 키우는 사람 교육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저희 개는 안 분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인 듯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데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정말 여기에 대한 교육이 절실한 순간이네요. 지금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숫자와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 시점이거든요. 예. 하지만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패티켓과 에티켓에 대한 관련된 법규라든지 이것을 좀 더 보급하고 네. 홍보를 통해서 이런 규제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안이열이 하게끔 예. 그냥 바로 순간적으로 이제 반려인에 대한 입장에서 반려동물 40cm 무조건 공격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정부에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입마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목줄 길이가 2m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거 감시하기 위해서는 개파라치 제도로 한다는데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네, 개파라치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개파라치는 반려문화의 안전을 지키는 위한 방안이 절대 아닙니다. 예. 서로 간의 불만만 더 쌓이게 만들고요. 그렇죠. 개파라치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니드줄 길이와 퇴고를 재면 예. 반려인 입장에서는 그걸 누가 가만히 되게끔 만들어줄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더 불신을 키우고 네. 더 마찰이 심해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505번님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견종으로 구분한다면 족보 없는 개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지금 여기 도사나 피플 아까 이야기했던 예. 그런 개들의 믹스견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개들이 문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호자가 잘 알거든요. 예. 이걸 법으로 딱 묶어서 무조건 입마개를 착용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보호자가 사람을 물었거나 비반려인과 같이 함께 있을 때 놀래거나 이랬을 네. 때 안전 대책을 미리 해주는 것이 좋고 네. 개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을 때는 안전을 위해서 보호자 자체가 입마개도 착용하고 네. 목줄도 짧게 잡아서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몽과 제도적인 것을 오히려 더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봐져요. 저도 어릴 때 개한테 물려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 개한테 물리니까 그 집 주인이 개의 가죽이라 그럴까요? 이 털을 쪽을 벗겨가지고 제 상처난 곳으로 덮어서 붕대로 감아서 치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세파드가 저 뒤를 따라와서 놀래가지고 개한테 물린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제가 막 도망을 갔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또 이 세파드는 달려가는 또 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본능이. 그러니까 저를 쫓아오는 바람에 제가 어린 나이에 가게로 뛰어들어서 살려주세요 하고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사실 개에게 물려본 사람은. 네, 실질적으로 한번 개에게 트라우마가 있었던 분들은 이제 개 자체가 예. 사이즈와 관계없이 작든 크든 개가 오면 그 자체만 해도 공포심을 갖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만일에 이렇게 비반려인이나 개를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오게 되면 반려인이 미리 그것을 눈치를 채고 개를 가만히 앉게 한다든지 예. 안정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이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패티켓과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더 홍보를 해야 되지
그렇죠. 안 나가지죠. 그 한일관 사장 고인이 되신 그분이 사고가 난 다음에 이게 과태료 5만 원으로 최시원 씨는 해결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이게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까? 이게 5만 원 가지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으로 됩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법적 안전관리 대책에서는 이거 제도적으로 지금 키워놓은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도 네. 이제 개들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에 따라서 법적 예. 마련에 대해서 더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봐집니다. 예. 사실 5만 원 갖고 해결한다는 것은 비반려인이나 반려인들 누구나가 또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그런 것은 이제 제가 형사적 책임을 짓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예. 사망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돈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 제도적 마련을 할 때에도 네. 가만히 있는 개를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 가만히 있는 개를 학대를 통해서 사람이 물렸다. 네. 이런 것도 법으로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따른 예. 형사적 책임에 대해서는 또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셨는데 9361번님 모든 종류의 개를 입마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0842번님 최시원 씨 개도 이전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 인식 자꾸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겠죠. 이런 문자 보내주신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시니까 이웅정 교수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반려동물 심리 전문가 연암대 이웅정 교수였습니다. 3부로 오겠습니다.